안녕하세요.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이 영상은 이임숙 소장님의 사칠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협찬이나 광고가 아닌 제가 자발적으로 굳이 제 머리 부여잡고 정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정보들에 둑이 펄럭이지만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놀이든 학습이든 함부로 방향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시는 엄마 아빠분들에게 사칠세에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지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의 첫 3년, 만 0세에서 3세 시기에 무엇을 목표로 육아를 하셨나요? 저의 육아 목표는 애착과 건강이었습니다. 애착 형성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첫 3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아이가 세상 건강하게 뛰어노는 심하게 사랑 넘치는 만 3세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3년 육아의 목표를 달성한 것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육아를 해야 할지,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건지 살짝 멍한 시기가 왔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5세가 될 소망이의 유치원을 알아봐야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책을 들이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관에서 입학 상담도 받아봤죠. 그 결과 저는 만 3, 6세 의식적 흡수기에 접어든 소망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정서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무엇이든 흡수해내는 아이의 배움의 황금기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자연주의 방식도 공부고 홈스쿨이나 학습지를 통해 하는 사교육 방식도 공부니까요. 그런데 심리치료사이자 부모교육 전문가로 20년 이상 아이들을 치료해온 저자는 부모가 이끄는 공부 방식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채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서 밀어붙이다가 공부와 인성발달 모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4세 아이가 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독서 수준이 높고 영어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멋대로 독불장군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 던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세 아이가 밝고 인사성이 좋고 친구와도 잘 놀고 배려도 잘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한글을 모르고 1에서 10까지의 수세기가 서툴러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독서량이 부족해서 친구들이 다 아는 것을 혼자 모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부모는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영어, 한글, 수학과 같은 인지교육 쪽으로 쏠리기도 하고요. 공부보다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지교육을 일부러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잘하겠지라고 근거 없이 믿으면서 중년 시간을 흘려보내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경쟁 때문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된 정서와 인지능력 발달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요. 4, 7세 아이의 공부가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의 안정된 정서와 인지능력 발달을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4, 5세 아이에게 아직 공부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은 반대로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열심히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의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신념 때문에 4, 7세 한창 놀면서 배워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안정된 정서를 기반으로 배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4세쯤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4세쯤이 되어서 세상을 탐색하며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내가를 외치면서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이와 함께 더 들로산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더 읽어주고 워크지도 하고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지
그 방향을 몰라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이 책의 저자의 말은 우리에게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몇 문장이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부모의 바람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정서 자존감과 공부 자존감 모두를 키우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4-7세 시기는 잘 놀면서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공부력을 발달시켜줘야 되는 시기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4-7세 아이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위한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영어, 한글 등 직접적인 교과목 학습인 인지교육과 심리적 정서 발달을 위한 활동인 비인지교육입니다. 둘 중에 추후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업적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느 쪽일까요?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해크먼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 시기 직접적인 인지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10살 정도까지만 지능 발달에 약간의 도움이 될 뿐, 오히려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4-7세 시기에 호기심, 조절력, 사회성 등 비인지 교육에 집중한 그룹의 경우 청소년기 아이들의 학습 성취가 더 높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이라도 4-7세 시기에 아이 발달에 적합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없이 혹은 너무 적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인지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후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아이에게 미칠지 알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크먼 교수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학업과 일에서 많은 성취를 거둔 그룹의 사람들이 만 3, 4세에 어떤 교육을 받았었는지까지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많은 성취를 이뤄낸 그룹의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는 인지적 교육이 아니었고요. 아이 주도적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교육이었습니다. 아이 주도적 프로그램은 교사가 주도하는 일반 교육 방식보다도 훨씬 더 심플한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 주도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만 3에서 4세 그룹에서는 날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뭘 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한 걸 실행하도록 해주었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교사가 한 일은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걸 다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시키거나 교사 주도로 이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서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곧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인 것을 체득했고요. 하려고 했던 걸 다 했는지 질문을 받음으로써 자기 평가의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처음에 계획한 바를 다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또 마음을 조절하고 그 활동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왔던 거죠. 그렇게 날마다 반복하면서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자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라는 목표는 아이의 내적 동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생후 36개월이 지난 아이부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주도 프로그램에 있었던 아이들은 4-7세 시기에 자신이 선택하고 주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I 시대는 질문을 잘 찾는 사람이 인재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대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은 고대 철학자부터 미래학자까지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질문을 찾을 마음이 생기고 뇌가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적 동기에 의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할 그런 내적 동기를 가질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4-7세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님이시라면 꼭 한 번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아이 주도적으로 내적 동기와 성취감을 느끼며 배워갈 수 있는 교육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7세는 주도적 학습을 통해 내적 동기가 생기고 평생 공부력이 쌓이는구나 라고 아셨다면 4, 7세 아이들의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헝가리의 화학자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는 지식을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명시적 지식은 배경 지식이란 단어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배경 지식은 어떤 대상과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혹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와 관련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언어화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4, 7세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을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4살 아이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새야, 새. 아이에게 날아다니는 물체는 새라는 도식이 생겼습니다. 이제 새를 직접 보거나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는 새라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비행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또 신나서 소리를 치겠죠. 아빠, 큰 새야. 그때 아빠가 알려줍니다. 저건 새가 아니고 비행기야.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서 만든 거야. 아이는 지금 알게 된 지식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달라서 잠시 불평형 상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도식을 조절해서 새로운 도식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난다고 모두 새가 아니구나. 비행기구나. 이것이 바로 조절 과정입니다. 좀 더 나아가 앞으로 아이는 새와 비행기에는 참새, 부엉이, 수상기, 제트기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이것을 피아제는 동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죠. 동화란 자신이 알고 있는 도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배우기 위해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배경 지식은 단순히 말과 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요. 암묵적 경험이 전제되었을 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암묵 지식은 오랜 경험을 통해 오롯이 나의 것이 된 것으로서 몸에는 쌓였지만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나 요리 달인의 손맛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하우, 통찰력, 직관 등으로 대체돼서 불리기도 하죠. 헝가리의 화학자이자 철학자인 폴라니는 암묵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암묵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에서는 이러한 암묵 지식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입시 성적을 얻기 위해 학원과 학교를 오가기만 해서는, 그리고 그런 루틴을 너무 일찍 시작해버려서는 아이들이 충분한 암묵 지식과 배경 지식을 쌓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앞서 질문을 잘 찾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듯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암묵 지식을 쌓을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이의 공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식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과 함께 경험과 체득을 통해 얻게 된 암묵 지식입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교육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경험적 체득으로 쌓인 암묵 지식 위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경 지식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4, 7세에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암묵 지식과 배경 지식 확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한 끝에 교육열 있는 로우맘은 주말에 5세 소망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과 뒷동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을 들리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묵 지식은 인위적인 환경에서가 아닌 현실에서의 경험에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의 경험은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짜 모래놀이를 한 아이와 진짜 모래와 흙을 손으로 만져본 아이가 느끼는 경험의 차이, 그리고 직접 산길을 오르고 풀과 꽃과 새를 만지고 느끼고 나무에도 올라가 본 아이의 경험이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칠세를 양육 중인 부모님이시라면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우리 아이가 어떤 안목지식을 키우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작동되고 있는 아이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수많은 안목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어로 묻고 답하는 과정으로 배경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요. 이 과정을 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아이와 놀면서 산책하면서 아이가 묻는 것에 친절히 답해주면 됩니다. 재래시장과 마트, 가까운 숲과 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극의 보고입니다. 활력 있는 에너지 아이는 신이 나고요.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덕담을 주는 분위기가 아이의 호기심과 표현 욕구를 더욱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저것 이름을 가르쳐주고 무엇에 쓰는지 설명해주면서 자연과 실제생활, 일상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산에서 공원에서 놀았을 뿐인데,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에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을 뿐인데 아이의 질문이 폭발하고 대화가 다채로워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면 아이의 배경 지식의 흡수가 놀이와 실제 생활을 통해 얻어진 안목 지식과 맞물려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안목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배경 지식이 더해질 때, 그리고 그 방법이 교사에서 아이, 부모에게서 아이로 오는 한방향 교육이 아닌 아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아이주도 교육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아이의 평생 공부력의 기반이 단단해진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의 말을 오늘 로운맘의 영상을 통해 마음에 담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